그러면 다시 앞부분을 제가 그냥 했던 걸 못 들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거 안 들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실수를 하네요. 네, 우리 혜진님은 아프셔서 요약해 드립니다. 며칠간 좀 공부를 못 하셨고 그랬는데 조금 더 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정리하셨고 또 지금 조금 힘든 게 추후에 뒤에 가서 막 시험 직전에 아픈 거보다 또 낫다라는 그런 조언도 또 받으셨다고 했고요. 또 계획이 좀 어그러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네, 또 조금 분발해서 또 나아가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지난 전까지는 조금 그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목 붙이거나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한 주가 또 지나가면서 좀 익숙해졌고 조금 할만해졌다는 말씀. 늘긴 느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 또 기출이나 학습활동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질문거리도 잘 안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점차 보일 것이고 보이다 보면 질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제 그거 있어요. 자기질문법이라고 우리가 좀 했었죠. 자기 질문도 점점 향상됩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이해하는 게 많아지면 자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석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다가 아 이거는 좋은 질문이구나. 아 이거는 조금 불필요한 거구나. 이거 다 메타인지 이런 것들을 점차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쭉 계속 그 제로노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적에 목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차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는 좀 됐어요. 진짜. 근데 계속 읽었는데 딱히 뭐 궁금한 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걸 봐야 될까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난주에 딱 보는데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갑자기 막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해가지고 개론을 딱 펴봤는데 갑자기 재미있다는 생각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완전 미친 듯이 막 그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랑 그리고 국어 교육의 이해를 그냥 싹 다 한번 그냥 확 풀고 목차한 거 3단원 정도까지는 그냥 아예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개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따가 더 보여주시. 네네 네 하고 나니까 뭔가 그 교수님이 수업해 주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되게 뭔가 그래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이 생겼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또 재밌어. 좋은 경험을 또 하셨네요. 네, 맞아요. 재밌어. 어?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차를 제가 1, 2월 달에도 먼저 만들어 놓는 거. 우리가 문학사의 큰 시기마다의 변화, 변곡점들을 확인했듯이 목차를 앞에 두면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 항상 부담스럽다.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재밌다. 이게 참 민감한 감정이에요. 힘든데 재밌다. 너무 힘들어. 막 어떨 때는 정말 미쳐버리겠어. 근데 재미가 있고 거기 하나 더 나가면 그걸 뭐라고 하죠? 뿌듯. 내가 만들었구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보이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경험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도 아프지 마시고 잘 그렇게 또 기분이 또 중요해요. 사람이 또 기분으로 산다고 기분이 좋으면 몸도 또 좀 그것 따라 이게 막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건강하게 또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동안 다른 이제 작년에 2차 시험 같이 준비했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그 스터디 안에서 개론서를 읽고 요약 정리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지금 화독작을 한 권씩 다 이미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영락을 기준으로 다시 그동안은 4평을 했었고
이제는 영어 기준으로 화독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스페어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읽는 건 솔직히 오래 걸리지 않는데 타이핑 시간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이게 너무 공부 시간에 투자하는 대비 공부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개론서를 보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랑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 제가 스스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습활동 분석하세요 이런 것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어쨌든 이론은 그래도 내가 조금은 한 그래도 60% 정도는 채워놓은 것 같으니 이제 나머지 40% 채우면서 학습활동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터디원 분들께 화독자 개론서 한 번은 돌렸으니 전 이제 제 그 개론서 요약 정리는 이제 제가 혼자 스스로 좀 하고 싶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지금 직강에서 국교론이랑 문학 스터디를 또 별도로 하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잘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렇게 개론서 어쨌든 한 번은 돌렸지만 나머지 3번을 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뭔가 다 잡으려다가 다 놓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고민 지점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더 해 나가야 할지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막 다 깨달음을 얻었다, 막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너무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근데 말씀이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미 말 중에 스스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이제 또 다른 어떤 자리에서의 판단이 각각 다. 근데 본인은 일단 화독자 개론서를 화독자 한 권 정도씩 해석한 거를 스터디오가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좀 하나 서주셔야 돼 스스로에게 막 너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근데 사실 어, 막 되게 열심히 막 음. 내 용어로 정리해야지 이런 게 음. 아니고 그냥 진짜 중요한 내용들 밑줄 치고 그거 그대로 필사라고 하죠. 필사하고 뭔가 이어지지 않는 내용들은 좀 더 살을 붙이고 그냥 이 정도로만 했던 거라서 뭔가 진짜 제 용어로 정리를 하고 막 표도 넣어보고 막 더 축약해보고 요약해보고 막 그랬어야 됐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말 잘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저기 뭐 혹시 결과물이 있으면 네, 한번 있어요. 나중에 보여주시면 네. 그 추후에 이제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스터디는 아니지만 네.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든 또 외부에서 또 스터디를 하든 거기서 뭐가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완결되기 전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다. 또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소통하면 중간중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그래요. 우리가 정리를 하면 다 내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혼자 애를 썼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5, 60%밖에 내 게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게 몇 프로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뇌는 희한한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그걸 다 집어넣지 못했어도 내가 했다는 흔적. 그럼 달라진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변한 거다. 이미 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개론서를 어떻게 될 거냐 할 거 많은데 그러면 일단은 저거 될 것 같아요. 발췌. 다른 개론서가 한 권씩 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면 다른 개론서는 이제 2권짜리 중요한 거 위주로 뽑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모르는 부분만 선택해서 그 부분만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이전 개론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발췌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럼 교수님
그 말씀 주신 거에 더해서 질문이 있는데 좀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어쨌든 요약 정리까지는 교수님 말씀대로 좀 중요한 내용이다. 모르는 부분들을 요약하고 근데 이제 개론서를 완전하게 한 번은 정독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읽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그냥 스르륵 읽어보고는 싶은데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 괜찮을지에 대해서 좀 싶습니다. 뭐 정답은 없고 본인이 가능하다면 네. 근데 이제 그거예요. 개로서 정독을 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뭐냐? 그냥 나는 이걸 한 번 다 정독했다는 어떤 만족감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진짜 내가 가져가야 되는 무슨 목적으로 읽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네. 이제부터 공부는 의무감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좀 경중을 가려가면서 조금 선별적으로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발췌가 나을 것 같아.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 대신에 발췌 독도 이해 안 되는 건데 뭐 기출이 되었다거나 내가 정확히 모르는 개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저 관련 네네. 질문 하나 드리는데 그러면은 사실 저는 아직 녹차 이런 거 안 만들어놨는데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좀 저도 시작이 막막해서 좀 안 하고 있던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이 활동 분석이랑 그렇게 정리하는 거랑은 비율이나 뭐가 더 중요한지 따져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개론서를 정리하는 뭐 목차를 정리하건 내용을 정리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시험에 그 이론이 변형되어서 나온다거나 직접 나온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겠죠. 왜 우리가 개론서를 봐야 하는가. 이게 기출과 항상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기출 계속 보겠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로 뭐 결정된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론에 얼만큼 좀 뭐라지 능숙한가 그거에 따라서 비중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론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목차 정리하고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하는 게 맞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론이 좀 익숙해져 간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학습활동, 교육은 교과서 쪽에 에너지를 좀 더 써보는 게 어떨지. 우리가 1, 2월 달에 그래서 집중했던 게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근데 그게 이제 1, 2월에 잘 안 됐다면 3, 4월에도 역시 남아있는 거예요. 해야 될 나의 일이죠. 그래서 일을 좀 익숙하게 만들 정도로 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학습활동을 조금씩 다는 못하더라도 그 지시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스킵이나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분석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교수님께 질문 드렸던 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제 묶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이 강의 중에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랑 똑같이 강의 중에도 이제 이렇게 묶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모르는 게 나왔다 해서 그거는 이제 개론서를 찾아보거나 내가 어떤 곳에서 봤던 것이지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선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덜 걸리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몸소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말에 이제 놀았어가지고 약간 시간에 쫓기듯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놀아버리니까 분석을 하는 거 제가 학습 활동을 이제 가지고 세세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눈으로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냥 성취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성취 기준이 드러나고 이거 뭐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학습 활동을 하는 도중에도 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물어보는구나 하면서 학습 활동에 대한 답만 찾게 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남는 게 없다 생각해서 다시 그냥 처음 돌아가서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학습 활동 분석을 좀 잘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죠. 네. 하나는 그 역시 자꾸 묶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찾아가서 각자 정리하고 필요한 걸 찾아가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몸소 조금 체험하셨다. 네, 맞아요.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양이 많고 시간이 쫓기고 또 그러니까 자꾸 조금 뭐라 그러지 논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자꾸 마음속에 뭔가 쉬거나 놀거나 이러면 안 돼. 자꾸 자기를 채찍질 하는 거 좋은데 조금 여유를 가질 때 여유로 가셔야 돼요. 하루 이틀 뭐 주말 하루 정도 이렇게 그래야 또 흥기가 되지. 그걸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시간은 다 없어요. 우리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 걸 근데 이미 또 본인도 또 답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대충 또 보려다 보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것 같다. 역시 시간을 들이고 남는 게 없다. 라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길까? 흔적을 내가 남길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면서 정리를 해 가야 되고요. 너무 완벽에 집착하지 말자. 다시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고 못 나가. 조금 스킵하고 좀 부족하게 시간에 쫓긴 것도 인정하고 다음에 할 부분들을 조금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올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여러 번 보게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부족했던 걸 다시 채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아까 여기 음소거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던 거, 깨달았던 거, 뭐 부족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일기장이든 노트에 매주 이렇게 말로 지금 해주시는 것들을 한 줄, 두 줄이라도 꼭 기록을 해서 그거를 그게 이제 객관화라고 했습니다. 자기 객관화.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주관에 빠져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또 좋은 건 우리 카페에 본인들이 이제 공부했었을 때 느꼈던 이런 느낌들, 상념들, 깨달음들, 어려움들을 한 줄이라 이렇게 남겨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건 외부에 공개된 거잖아요. 이거 훨씬 더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부족하다고 했던 뭐 생각, 나의 질문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하지라는 데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나의 성장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여러분 글에 별로 관심 없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아까도 제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얼마큼 성장해 나가시는지를 또 제가 바라봐 드릴 테니까 부족하고 남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 깨달음들을 일기에도 노팅도 하시고 뭐 일기장이 아니어도 좋아. 뭐 워드로 정리해도 좋아. 한 줄 한 줄 정도라도.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아마 자기 성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요 책,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서 또
뭐 궁금증이라든가 뭐 느낀 점 있다면 좀 질문들 해주시고요. 이것부터 한번 좀 죄송합니다. 우리 청장님 혹시 하실 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다른 과목에 조금 밀려서 국교론 공부를 좀 소홀히 했는데, 앞에서 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반성도 하고, 저도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좀 스터디 플래너에다가 좀 기록을 하면서 자기 객관화해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청장님은 혹시 문학도 수업을 들으시나요? 네. 문학도 듣고 있습니다. 문학 시간에도 들어오시나요 혹시? 근데 문학 때는 제가 그 일정이 있어서 아, 마이크를 못 써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출마하셨나요? 아닙니다.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런 아닙니다. 네네네. 저 유튜브로 올라오는 또 그 영상을 또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15 교육과정 관련해서 요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2011을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한번 붙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을 봤는데 어떻든가요? 완전 다르든가요? 완전 정말 이 교육과정에 따라 별천지구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일 강조했던 거. 요 단어가 제일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제가 요 말 드렸습니다. 이해하고 반복하는. 제가 1월 때 드렸던 말씀인데 보통 어떻게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하죠. 이렇게. 요거는 X다. 암기하고 반복하는 거. 암기해야 해. 그리고 그걸 반복할 거야. 이거는 패배의 아주 지름길이다. 중요한 건 이해하고 반복한다.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 2월 달에도 이론했고 3, 4월에 화법을 또 한다고 했고 2012로 반복했고 또 2015로 두 번 반복하게 된다는 거. 그럼 세 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개론서 같은 것들 필요한 거 정리도 하고 발췌해서 요약도 하면서 반복하고. 그럼 벌써 네 번을 반복하게 된다. 이걸로 끝이 안 납니다. 또 반복하게 될 거예요. 또 뭐 문풀할 때 또 반복하고 모의고사 때 또 반복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반복하고 맞죠? 그러면 거의 모를 일이 없다? 제가 분명히 1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이론은 모를 일이 없다. 제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이론은 모를 일이 없어요. 뭐가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이론을 공부해 가시면서 이제 반복해야 되니까 계속 제가 학습활동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것과 학습활동 문제들을 연결시키고 성취 연결시키라는 이유는 독해력 때문에. 이론도 다시 반복하지만 독해력은 한 번에 안 키워진다. 오늘도 우리가 기출을 풀 겁니다.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이 안 보이는지.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인지. 그 차이는 이론의 차이가 아니라 독해력의 차이. 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해야 하고 학습활동 제시문, 성취기준 학습활동 제시문, 학습활동을 왜 눈여겨봐야 하는지, 왜 제시문을 분석해야 하는지 이 궁극적인 독해력, 분석력에 도달하기 이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뭐 궁금하시거나 뭐 깨달은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 네네. 있는데요.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42조 그래서 성취기준 중학교 성취기준 첫 번째 건데 네네. 잠시만요. 네. 이게 가야 되니까.
네, 2015 교재 42쪽이고요. 중학교 합법 성취 기준 1입니다. 네, 질문. 제 이론 쭉 나오는데 네. 3번 보면은 네. 의사소통의 목적이라고 하고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정보 전달, 설득, 요청과 같은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의사소통의 목적을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데 요청은 어디 들어가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교 및 정서 표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따로 볼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교육과정 상에서는 그 세 개가 맞죠. 설득, 정보 전달, 친교, 정서 표현. 이제 이걸 우리 학교 성취 기준 쪽에 이제 기준을 삼으면 좋겠고, 이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어요. 그 2012나 2015가 좀 더 심합니다. 2015 교육과정 요 교재가 좀 더 심한데 교육과정 우리 교육과정의 뭐라 그러죠? 지도서를 보면 훨씬 더 제가 이게 이론적인 거잖아요. 지금 줄글이 이게 실용서 제가 말씀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요 이론 관련된 줄글의 첫 번째가 개론서 우리가 보는 개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용서 의사소통 실용서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바라보는 그런 것도 발췌해서 2012보다는 더 많이 2015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질문해 주신 거가 목적을 어찌됐건 정보 전달 세 가지로 설득, 지금 정수 표현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요청은 어디에 들어가냐라기보다는 이런 실용서들은 자기 나름대로 쓴 사람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표현들 사용하고 있구나 정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네 맞습니다. 대신에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목적이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이야. 이게 이게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그런 내용 체계에 맞지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럼 연관해서 질문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 개론서마다 그 교수들이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청으로 보고 싶은 학자가 문제를 낸다면 문제에서 제공을 해주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일단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는 그냥 1차적으로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기준을 어찌됐건 성취 기준 교육과정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첫 번째 성취 기준을 이렇게 봤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에게 던지면 좋으냐. 그냥 성취 기준 자체를 놓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했지만 1이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 성취 기준 해설에 자기 목적 달성, 그다음에 관계 형성, 이렇게 성취 기준 해설이 번호가 안 매겨져 있으면 그럼 없는 거죠. 빈 거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잘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보셨으니까 이 2015 교육과정은 빈 칸이 많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성취 기준 해설을. 그러니까 앞쪽에 이 42쪽 앞쪽에 보면 성취 기준 해설들을 넣어놨잖아요. 기준하고 이때 빈 칸이 이 국가에서 내온 성취 기준 안에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채워져 있는 건 지도서 속의 일부 지도서들이 이 성취 기준을 왜 선택했는가를 알려주는 해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알려주는 목적으로 넣은 거고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성취 기준이 없는 거구나. 요거는 지도서 속에 교사용 지도서 속에 들어있는
이 성취 기준과 해당되는 걸 제가 찾아서 그냥 넣은 거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자신의 목적 달성, 관계 형성이 두 개 핵심이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고요. 다시 성취 기준으로 돌아와서 의미 공유 과정이란 말 들었어요. 의미 공유 과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소통이다.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 갑니다. 소통이란 뭐냐? 그럼 뭐 순환 논증으로 하면 의미 공유죠. 의미 공유는 뭐야? 소통이지. 그렇죠? 그러면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취들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다. 소통도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맞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둘 이상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취주의 해설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고 관계를 형성하려는 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란 말을 제가 썼으니까 반대말은 불통이죠. 소통될 때는 언제 우리가 소통된다고 하고 불통이 된다면 언제 불통이 된다고 할까? 언제 그렇게 말할까요? 불통과 소통의 차이점. 불통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남의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걸 불통이라고. 소통. 교대하고. 그러니까 교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얘가 막 뭘 얘기해서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말해. 이거는 서로 한 번씩 얘기했지만 소통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소통이라는 근본이 내가 말했으면 그걸 상대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말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 그거를 소통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을 뭐라 한다? 의미 공유라고도 한다.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은 아니고 네. 이번 수업 들으면서 약간 깨달았던 건데 중학교 1, 3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 10페이지 교재 보시면 네. 그 담화 유형이 중복되는 게 대화랑 토론이에요. 네네. 중학교 1, 3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이랑 근데 토론에 연결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중학교 1, 3학년에서 대화는 공감 잡듣기에 좀 더 치중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대화는 그러니까 공손성의 원리, 뭐 그다음에 협력의 원리 이런 원리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대화하기 유형이라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론 개념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거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무작정 외울 게 아니고 중학교 애들한테는 아직 막 경률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조금 애들이 어리니까 공감적으로 들어야 된다.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좀 컸으니까 야 너네 친구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경률 지키면서 이야기해야 돼. 라는 거를 어찌 보면 학생들의 연령별에 따라서 제대로 개념들을 대화하기라는 어떤 담화 유형에 담아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토론은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약간 구분해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좋은 걸 잘 깨달아 주셨습니다. 이게 수학에서도 고등학교 과정 가면 막 미적분 같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으로 오면 뭐 덧셈 뺄셈부터 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국어는 그게 명확하진 않아요. 수학처럼 단계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약간 나선형을 가능해요. 조금씩 더 넓어져 가면서 깊어져 가는 것 쪽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러면은 네. 그 먹지 말라고 네네.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런 차이는 인지를 하면서 그렇죠.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보시면 5, 6학년 때 토론이 처음 나오거든요. 10쪽을 보면 그렇죠? 거기에 절차와 규칙 근거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논리적 반박이라는 게 나왔고 논증 구성이라는 예를 들어 나왔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얘네들을 다 모으면 토론이에요. 고등학교 우리가 화법과 작문 영역 이제 심화 교과서를 그러니까 토론만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부터 고등학교 심화과정까지 싹 묶으면 걔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개론서에 나와 있는 토론을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그 다음에 충분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이 우리 개론서에 1, 2월 달에 배웠던 토론의 양만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애들이 어리니까 그것들의 일부를 좀 추리기도 하고 더 이렇게 좀 다이제스트를 한 거란 말이에요. 좀 요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토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토론은 개론서를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얘가 그렇게 하고 여기를 보면 그래서 1, 2월 달에 기본 이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면 쪼개져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 수준을 얼마만큼 조절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지. 개론서에서 토론을 공부했던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약화되어 있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개론서에는 예제가 많이 없다. 이게 이 책이 소중한 이유인 거예요. 이론적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어 있지? 토론문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쓰임과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을 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깨달은 것도 좋고요. 예. 딱 못 보던 거 딱 보게 돼서 이런 말씀도 좋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좋아요. 뭐 학습활동 이거 읽어봤는데 와 너무 감명 깊었고 와 뭐 놀랬어요. 이런 것도 좋고 뭐든 좋아요. 여러분이 뭐 보면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네, 교재 145페이지에 교재 145쪽입니다. 요거는 마라디브랑 네, 7번째죠. 교재 145쪽이죠. 요게 중학교 교육과정 7번째입니다. 합법. 네, 여기서 교수님께서 대처 방법 필기해 주실 때 생리적 측면이랑 인지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필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각각 생리적 측면은 성격적인 것이고 인지적 측면은 상황적인 것으로 짝지어서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이건 별도로.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건 이게 이 설명을 드렸죠. 성격과 상황은 성격은 지속되는 걸 말해요.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것.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것. 상황은 그런 어떤 좀 낯선 상황, 낯선 청작, 그러니까 좀 특정한 어떤 때에만 일어나는 것. 근데 성격적인 건 언제나 좀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게 대화할 때도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성격적인 것을 통해서도 인지적, 생리적 불안이 생길 수 있고 상황적인 걸 통해서도 인지, 생리적인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해했습니다. 네. 요렇게 말씀도 나왔고 여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했어야 되는 게 뭐다? 불안의 원인, 불안의 대처 방법, 아니 우리가 1년 달에 했잖아요. 요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봐서 그리고 이제 기출은 어떻게 나와요? 나중에 요렇게 연결되면 아주 뭐 훌륭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144쪽에 이런 거 있잖아요. 4번 버트럼 콕스의 불안 극복 체조. 이걸 외워야 할까? 이게 왜 알겠죠? 무슨 말인지. 2015에 특별히 더 이런 뭐랬지? 내가 까먹었어. 무슨 소라고 했지? 실용서. 그러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개론서적인 게 아니니까 안 외워도 되고 한 번만 읽고 스킵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 주실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네. 개론설이 나와 있지 않나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좀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론서를 조금 한 번은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건 나온 거야. 그렇게 되면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없는 거야. 그다음 기출도 안 됐어. 이건 이제 한 차차 이렇게 하시고. 네. 있는데 결혼식. 있어요. 네. 그런지 그 구체적인 어디 있어요? 합법. 있군요. 합법.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이걸 외웠어라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불안증 극복 체조가 사실 체계적 분담화랑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심호흡하고 훈련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맞아요. 우리 서류를 많이 아 맞네. 생각인데? 그래. 그렇게 자꾸 공부했던 게 자꾸 연결된다. 사례가 나와 있는 맞아요. 저 연결.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 이 내용을 못 알아보거나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이 이미 백원서 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론을 몰라서 그런 질문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진심은 분석을 하는 못해도 좀 선별적으로라도 그 분석력 높이기 위해서 한다. 교수님 네. 저 질문이 네. 페이지 189페이지 180. 그렇죠. 페이지 대화의 원리 중 공통선의 원리 뭐지? 경률 중에 네. 공감의 경률이라는 경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네, 공감의 경우이 있는데 일단은 그걸 경률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공감적 듣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 그 공감적 듣기를 이해하면 공감적 경률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경률은 어떤가요? 우리 1, 2월 달에 한번 이론 설명을 했고 공부를 또 요거 보시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셨을까? 수업에서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근데 요령의 경률은 안또 헷갈려요. 맞아요. 헷갈려요. 그래, 맞아요. 그 근데 헷갈리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요령과 관용 특히 이 두 개가 어떤 언어의 어떤 지점에 가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론 자체가 우리 게 아니고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론을 만들어 놨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출에서 어떻게 물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 경률들을 어떻게 물었냐. 일단 기본적으로 개론서 속에 들어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합법교육론이나 의사소통 이론에 들어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요령의 경률의 예제가 뭐죠? 숙제 비료, 노트 내놔. 이런 얘기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어요. 노트 내놔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예의 없는. 그 다음에 답변이 뭐야? 왜?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미안한데 노트 좀 빌려줄래? 라고 물었을 때 그래. 아니면 나 못 갖고 왔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빌려줄게. 그럼 내가 뭐 나중에 뭐 밥 한 끼 살게. 이 예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예제가 가장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포맷. 요걸로 시험에 나왔어요. 요 방식으로 요건 요령이다. 이해되시죠? 관용의 경률은 예제가 가장 개론서에 들어있는 예제의 폼이 뭐다? 선생님 설명은 무슨 말인지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반응이 아니 뭐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이게 기분 좋은 게 아닌 표현. 이것은 관용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으로 보냐? 제가 네, 선생님 제가 좀
부족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제가 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또는 선생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이게 관익을 잘 지키고라는 이 포맷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론서에 들어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론적으로 가면 이 예제를 기본에 두고 이걸 잊으면 안 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넓혀서 이론적으로 보면 뭐로 보면 좋다? 요령의 경률은 상대의 부담을 좀 낮춰줘라.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풀려. 어찌됐건 이론적인 건 상대의 부담을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되도록 어떻게 말해라? 근데 상대의 부담을 낮춰줘라라는 것도 이 예제 가지고 하면 돼요. 노트 좀 빌려줄래? 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고 부담을 낮추게 된 거죠. 근데 빌려줘보다는 빌려줄래가 좀 더 빌려줘가 직접적이라면 빌려줄래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 간접적, 우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 외우고 있으면 실제 예문을 보면 헷갈려. 그래서 예문을 기억한다. 반드시 예문을 기억한다.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핵심이 우리의 그렇죠. 내 탓을 해라. 다만 반드시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호환이 돼야 된다. 내 탓으로 문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예제도 개론서 속에 들어있는 그 예제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 설명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가 내 탓. 그럼 이건 관용을 어긴 거죠? 이때 내 탓으로 돌려면 이 문장을 바로 바꾸라고. 선생님 알잖아요. 선생님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은 탓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론을 외울 때에도 반드시 이 분명한 예제를 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 일단 거의 다 풀린다. 문제들이 거의 다 풀립니다. 자, 두 번째 기출의 양상. 이게 첫 번째 양상이고 두 번째 기출의 양상은 어차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수행평가 발표할 때 정우라는 친구가 기출입니다. 발표를 제일 못했을 때 친구들이 이 친구를 막 공격하고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 기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너 발표하다가 멈추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 뭐 나들 어떡하라고? 그래서 막 계속 친구들이 반발하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공손성의 원리를 어겼거나 정중어법을 어긴 그 친구들이 뭘 어겼는지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양상이야. 출제 문제의 양상. 근데 대체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많은 수험생이 어떻게 풀었다? 이걸 자꾸 경률로 풀려고. 근데 경률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 그 문제의 문제가 경률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하기, 그 정우라는 친구를 막 뭐라고 한 친구의 말하기의 문제점을 쓰라고 했다. 이거 구별을 잘 하시라고요. 그러면 경률을 안 써도 돼. 그럼 보세요. 정우가 수행평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너 그때 멈추면 어때? 어떻게? 다 멈추면 제대로 했어야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의 말하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 친구에게 뭐였죠? 모욕감도 줬고 부당함도 줬고 비난을 했고 그럼 뭐가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야. 비난했으니까. 칭찬의 경률. 근데 경률로 쓰지 말라고요. 경률로 쓰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비방을 했고라고 쓰면 돼.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칭찬의 경률을 어긴 거야. 그 다음에 상대 친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줬죠. 그럼 부담을 주지 말라는 뭘 어긴 거야? 요령도 어긴 거야. 그 다음에 누구 탓했냐 하면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얘가 대답을 해. 대꾸를 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용이 연결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해. 이 말은 이게 해석이 중요해. 이 친구가 저 친구한테 뭐 한 거야? 네 탓 때문에 우리 수행평가 많이 쌓은 거죠. 근데 저 친구는 뭐라고 답변해요? 내용이 연결 안 된다는 건 내 탓만이 아니야라는 거야. 그러면 뭐 한 거죠? 네 탓, 내 탓. 그러니까 경률로 묻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와우. 그러니까 경률을 쓰면 안 돼. 쓰라고 안 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힌트가 두 번째 작성되어 있어. 힌트가. 두 번째는 현이가 어긴 경률을 쓰라고 했어. 이게 독해야. 근데 자꾸 시험 봤던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뭐냐면 첫 번째는 경률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뭐지? 요령이야? 이게 논쟁이 엄청 많았어. 뭐 요령이야? 관용이야? 무슨 뭐 칭찬이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비방했으니까 칭찬이야? 아니야 부담을 줘. 이거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나요? 교수님 그러면 네. 연관돼서 활용하여 말하기 문제점을 쓰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태수는 정우를 비방하고 모욕한다는 점에서 칭찬의 경우를 예배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쓰면 아니요. 경률을 쓰지 말아야 돼. 아예 쓰지 쓰란 마. 말이 없기 때문에 와 쓰면 틀리는 거. 활용하는 건데 또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여하튼 그러니까 두 번째 작성 방법이 첫 번째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두 번째는 경률을 왜 쓰라고 했어. 그게 의도예요. 의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의도를 파악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러면 첫 번째도 어디 경률을 쓰라고 했어요. 이런 게 출제자가 우리를 자꾸 늙게 빠뜨리는 지점인 거예요. 속아 넘어가겠지. 딱 경률이면 요게 경률이 거기에만 딱 빠져가지고 유도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뭔가 안 쓰면 불안할 것 같아. 그 경륜을 쓸 때도 이 근거는 다 똑같이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고 부담도 남 탓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쓸 텐데 그러면은 경륜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근거가 그렇죠. 나타났으니까는 자, 왜 그랬는지가 중요해. 그걸 보는 거야. 그 의도. 그러면은 경륜을 써서 틀린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내용이 있으면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경률만 썼다고 또는 안 썼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아까 요령 뭐 관용 칭찬 다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문제점을 다 썼어야 완벽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 썼어요. 사실은 그렇죠. 비방도 했고 남 탓도 했고 내용 탓이랑도 했고 이 점에 상대 부담도 줬고 좀 약간 막무가내 문제긴 했어. 뭔가 좀 문제를 더 잘 내려고 했으면 뭔가 제한 조건을 줘서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쪽을 줬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필수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태수가 아니라 그 정우가 했잖아. 필수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정우가 했는데. 정우가 네네네. 그 태수의 말하기 문제점을 찾아야 네네. 되는데 네, 맞아요. 태수가 말한 건 아니니까 그럼 관용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맥락을 봐요. 네. 맥락.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점점 더 깊어지게 갈 거야.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인 이론 공부하시고 독해를 어느 정도 갖추시면 깊이 들어가는 건 제가 보여드리겠다. 같이 고민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스터디 오늘 뒷줄이랑 아, 엮여가지고 고민 됐던 거 고민. 네네 오늘 스터디 내용이어가지고 자, 그럼 잠시 좀 열기를 식힐 겸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